누군가는 나르시스트를 상대로 승리하고 누군가는 나르시스트에게 완벽히 짓밟히고 패배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드리아는 나르시스트입니다. 그것도 악성 나르시스트죠. 우리 생각에 나르시스트에게 위기는 찾아오지 않는 것 같지만 나르시스트에게도 위기는 분명 찾아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숨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실을 숨겨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벗어날 뿐이죠. 나르시스트를 상대할 때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첫 번째는 나르시스트는 자신의 이익이 반한다면 절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드리안 역시 그랬죠. 그는 로라와 불륜을 하면서도 아내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르시스트의 심리 원인은 모든 걸 구획화하는 나르시스트의 서플라이 구별에 있습니다. 나르시스트의 서플라이가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이죠. 나르시스트에게는 두 종류의 서플라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이아몬드급 서플라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석탄급 서플라이. 아드리안에게 성공한 삶과 남들이 보기에 멋진 배우자는 다이아몬드급 서플라이였습니다. 아드리안은 이걸 지키기 위해선 무엇이든 할 악성 나르시스트죠. 그런데 석탄급 서플라이였던 로라가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모텔에 있었고 그는 갑자기 습격을 당했고 로라가 살해된 채 발견된 거죠. 자신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변호사에게 호소합니다. 모텔방 안에 누가 있었고 난 잘못 없어요. 그에게 다이아몬드급 서플라이였던 아내와 아이가 떠나버린 상황.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변호사에게도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그에게 변호사 굿먼은 말하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의뢰인이 있어요. 내키지 않더라도 승소를 위해서라면 상황을 받아들이고 협조하는 부류와 자기가 변호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아무 희생 없이 털려는 부류. 당신은 후자네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고통 없는 구원은 없고 당신은 나보다 똑똑하지 않다는 것. 그러니 날 속일 생각하지 말아요. 결국 아드리아는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석 달 전 로라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로라가 사람을 쳤고 자신이 시체를 처리했다. 그는 말하죠. 죽은 그 사람에겐 미래가 없지만 나에겐 있어요. 닦으면 지워지는 얼룩이라 생각했죠. 이게 바로 악성 나르시스트의 심리입니다. 남의 희생은 자신의 입장에 비해 별거 아니라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에 숨은 더 놀라운 진실은 차로 사람을 친 게 로라가 아니라 바로 아드리안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에게 석탄급 서플라이는 전혀 소중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나르시스트가 좋아한다 말하더라도 나르시스트에게 있어 석탄급 서플라이란 어디까지나 자기가 원하는 걸 해다줄 공급원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악성 나르시스트인 아드리안은 로라가 진실을 밝히려 하자 로라를 죽였던 거죠. 그리고는 자신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풀려날 생각만 하죠. 이게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입니다. 그 어떤 짓도 서슴없이 하며 자신은 조금도 손해를 보려 하지 않죠. 악성 나르시시스트의 잔혹함이 과연 여기까지일까요? 사실 차에 치인 청년의 시체를 호수에 빠뜨릴 때 아드리아는 청년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드리아는 그대로 청년을 호수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입장에서 더 깔끔하게 처리될 것 같아서였죠. 이처럼 악성 나르시스트는 사람을 철저히 도구화하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합니다. 그랬기에 그는 로라를 죽이고도 그걸 다른 누군가에게 덮어씌우려 했던 거죠. 그런 그에게 변호사 굿먼은 말합니다. 죽은 청년의 아버지가 로라를 죽인 범인이지 않겠냐고요. 아드리아는 자신이 변호사마저 완벽히 속였다는 기쁨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기가 죽게 한 청년의 아버지를 로라를 죽인 범인으로 몰기로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굿먼은 그러기 위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며 아드리안이 청년의 시체를 버린 호수의 위치를 묻죠. 청년을 죽인 건 로라를 죽인 건 청년의 아버지로 몰고 가기로 하는데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변호사 굿먼이 아드리안의 편이 아니라는 것. 그녀의 정체는 죽은 청년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드리안은 끝까지 기만했었죠. 청년의 부모가 찾아왔을 때도 그들이 간곡하게 자신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건 잘 안다.
그저 아들이 죽은 건 이미 알고 있고 시체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달라고 했을 때도 그는 청년의 부모를 너무나 기만했죠. 잘난 자신에 비해 죽은 청년의 부모는 보잘것없다 여겼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홧김에 죽여버린 로라였죠. 로라가 자백을 하려고 하자 그는 밀폐된 모텔방에서 로라를 죽였던 것입니다. 홧김에 죽여버린 그 상황, 그 위기의 틈을 타 찾아온 게 바로 청년의 어머니였습니다. 다급해진 아드리안에게 그날 만나기로 한 변호사 굿머닌 것처럼 찾아온 그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아드리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방법이 멀게만 느껴진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끝내주는 방법에는 조건이 따른다는 것. 그 첫 번째는 나르시시스트가 작정한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에게 오직 기만과 거짓말로만 대할 거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지키고픈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드리안에게 가장 중요했던 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아내 그리고 아이였다는 걸 청년의 어머니가 노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걸 노려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이아몬드급 서플라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의 약점을 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이란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의 기만하고 무시한 것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죽은 청년의 부모가 후반전에서 아드리안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아드리안에게 가난하고 힘없다고 무시당할 적에 얻었던 정보들이었습니다. 아드리안은 그 정보들을 안다는 굿머니, 자신에 대해 많은 걸 아는 사람이라 오판했던 것이죠. 사람이 무시당하면 자신이 무시당한 것들에서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용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침착하고 냉담한 포지션으로 나르시시스트를 다시 대면했을 때 나르시시스트에게 여러분이 많은 걸 아는 사람이란 분위기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나르시시스트가 예측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왜 사람을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건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을 철저히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력이 없어야 자기 생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그게 나르시시스트에게 더할 나위 없이 편한 사람이라 그렇죠. 이제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돼 여러분은 나르시시스트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첫 번째로 앞서 설명했듯 나르시시스트의 기만적인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하는 건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지를 예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이 나르시시스트의 약점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을 상대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만 할 수 있기에 여러분 역시 나르시시스트와 거짓말로 이루어진 대화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속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속인다고 화내서도 안 됩니다. 진실은 진실한 사람들과만 나누세요. 나르시시스트와 거짓말로 이루어진 대화에 능숙해질수록 여러분에게 있어 나르시시스트는 만만한 대상이 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도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그 위기를 이용해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를 완벽히 이길 수 있습니다. 굿먼이 말했던 수평적 사고를 활용하세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사건을 분석하는 것. 여러분이 매번 나르시시스트에게 지기만 했던 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약자의 포지션, 피해자의 위치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정한 건 나르시시스트였죠. 여러분을 약자, 피해자 위치에서 떠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판이 얼마든지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가능성은 그곳에서 시작됩니다.